네, 다음 최현지 전문가와 함께 뉴욕 증시의 흐름을 조금 더 깊이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시원하게 오름세가 나왔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얘기 함께 들어보시죠. 전문가님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에는 반등이 나온다는데 애만 좀 안도를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간밤에. 예. 어제 미국 3대 지수 다우 같은 경우에 1.5% 상승했고, 나스닥 S&P 500 같은 경우에는 1.7% 상승했습니다. 어제 기업 실적이 호조세를 이제 발표하면서 뭐 시장은 이제 급등세로 지금 나타났는데요. 지금 어제 이제 빅테크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애플, 구글, MS 같은 경우에 이제 2%대 강세를 나타냈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는 한 3.8% 상승했고 AMD는 2.5% 상승했는데 어제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강했어요. 뭐 자이링스는 뭐 연일 신고가 쓰고 있어서 어제도 2.5% 상승했고 그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3% 상승. 그다음에 램 리서치 같은 경우도 4.3% 상승. NXP 세미컨덕터스도 이제 3% 상승했습니다. 이제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호실적을 발표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4.5%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더나도 어제 3.2% 상승했는데 미국 FDA 자문위원회에서는 이제 모더나도 부스터샷을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했는데 모더나는 안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자문위의 결정이 뭐 지금 구속력은 없지만은 FDA는 통상적으로 자문위 결정을 여태까지 수용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모더나의 부스터샷도 뭐 곧 이제 뭐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이제 웨더부시 증권에서는 이제 콘텐츠 및 이제 마케팅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방대한 마케팅 비용이 지금 주가에는 나중에 이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바클레이스 증권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현재 주가가 이제 고평가되어 있어서 좀 부정적이지만은 3분기 실적이 주가 상승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이제 29만 3천 명으로 발표됐습니다. 전주 대비 3만 6천 명이 감소했고요. 시장 예상치로는 31만 8천 명이었습니다. 지금 팬데믹 이후 30만 명 아래는 지금 처음입니다. 지금 그리고 9월 PPI가 발표됐는데 전월 대비 0.5% 상승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8.6% 상승했습니다. 8.6% 상승은 2010년 1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분야에서 36%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9월 이제 근원 PPI라고 해서 식품하고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고요. 시장 0.5%보다는 좀 밑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내년에 주식시장을 전망을 했는데요. 올해와 같기를 기대하지 말고 이제 눈높이를 좀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 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지금 한 20%를 넘을 것이지만 내년에 한 4% 정도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 CEO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이제 내년에 이제 금리를 인상할 것이고 뭐 인플레이션도 앞으로 지속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 측에서는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제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 현재 10년 만기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연말까지 좀 지속적으로 2% 근처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닝 시즌도 굉장히 사뿐하게 첫 발을 떼었고요. 우려했던 어떤 기업들의 실적뿐만 아니라 경제 지표까지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호재를 아주 끌어안고 굉장히 가볍게 올라갔습니다. 개선이 되고 있어요. 경제 지표들이 사실 저희가 피크론이 나오게 되면서 한 차례 많이 흔들림도 있었고 뭐 내년에 금리 인상론도 있는 상황이고 경기가 많이 꺾일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IMF에서도 얼마 전에 미국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을 했잖아요. 잘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에 대한 미국장의 해석 어땠다고 보세요? 지금 경제 지표는 어차피 근데 이제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는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한 것이고 뭐 이제 고용 지표나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얘기했듯이 나중에는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건 어차피 후행적으로 이제 천천히 이제 그렇죠. 돌아설 것입니다. 그리고 네네. 돌아서는 게 정상적이지 만약에 안 돌아선다 그러면은
진짜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에 좀 안도를 해가지고 어제 시장은 이제 좋게 반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웰스파고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있습니다만은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전망을 했잖아요. 네, 요거 이런 전망에 전문가님도 좀 동의를 하실지 같은 네. 시각이세요? 저도 네. 뭐 항상 이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지금 이렇게 지금 성장률이 뭐 지금 좋고 내년에도 좋을 것이고 한데 지금 뭐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2%라고 본다면 내년에도 뭐 한 4% 중반 정도는 성장할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우려는 너무 이르다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이제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까지는 이제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도 이제 말씀드렸고 네. 지금 결국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가려면은 2% 아래의 성장을 봐야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지금 2023년에도 지금 전망치로는 지금 골드만삭스 측에서 전망하는 거로는 2023년에도 한 3.5%의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면 걱정해야 되는 거지. 네, 워낙에 또 고물가에 시달리다 보니까 네,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뭐 이주열 총재도 가능성 거의 없을 것 같다라고 또 멘트 얼마 전에 했더라고요. 네, 그런 우려는 조금 접어둬도 되지 않겠냐라고 최현재 전문가님도 웰스파거와 같은 또 시각을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반갑기도 하고요. 네, 미국장에서 눈에 띄었던 게 아주 오랜만에 급등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였던 것 같아요. TSMC의 영향도 있고 이렇다고 봐야 됩니까, 이거는요? 네, 어제는 이제 뭐 TSMC는 한 2%대 상승을 기록했는데, TSMC는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역시 호실적 발표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어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는 저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이끌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이제 한 3.8% 상승해서 뭐 큰 역할을 한 거는 맞지만은 여태까지 이제 조금 반도체 장비주들이 좀 많이 이제 못 눌렸죠. 갔거든요. 예. 근데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아니면 램 리서치 같은 회사들이 그동안에 주가도 많이 하락했는데 반등도 없었고 그랬는데 네. 어제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 바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3%대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AMD 관련해서 저희한테 전략 넘겨주신 거 맞으시죠? 네. 계속 독야청상입니다. 요즘은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월가 분석가들의 지금 이 상황에서 멘트도 낙폭과대 이상의 반등의 의미 없다.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는 차라리 AMD를 사라 이런 또 추천이 나온 게 눈길을 끌던데 전반적인 장비주들이 오늘 강하게 올라간 거는 의미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연속성 기대 힘들다고 보세요? 조금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바닥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바닥 확인. 확인했는데 이제 예. 이게 단기 바닥인 것인지 뭐 추세적으로 완전히 이게 바닥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바닥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좀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이 하락을 하면은 투자자분들도 접근을 하셔서 사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AMD를 제가 이제 한 101달러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정확히 한 열흘 전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지금 한 110달러까지 왔는데 뭐 지금 수익률이 뭐 거의 한 이제 또 10%까지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AMD의 강세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4분기에는 비트코인이 계절적으로는 원래 좀 강세를 보이는 시기인 거는 맞아요. 네네. 그렇게 본다면 AMD의 강세는 조금 더 갈 것으로 보이고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던 거는 한 130달러에서 그러니까 적게 보면 120달러 후반, 많이 보면은 이제 130달러 정도까지 보고 이제 추천을 드린 거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만약에 그때 사셨다면은 뭐 마음 편히 좀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홀딩 의견 더 네. 내주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딱 열흘 전이라고 하네요. 지금도 수익 든든하게 나셨을 것 같은데 피날레는 아니라고 하니까 조금 더 한번 즐겨보실까요? 네, 수익의 기회 더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해 주시네요. 빅테크 주식들이 지금 은행주들이 굉장히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이 반등에 나서고 있는 이런 반도체 주식들 포함을 해서 빅테크 쪽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어닝 기대감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쪽에 네. 대해서. 예. 지금 그 빅테크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는데 지금 이제 빠졌고 지금 뭐 좀 못 오르고 이제 다른 뭐 요즘에 또 다우 지수가 이제 가치주 이제 경기 민감주 이쪽에 강하다 보니까 좀 못 올랐는데 저는 앞으로 이제 좀 기대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
주가가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 그러게요. 조금 민감하게 예. 반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높은 상황에서 만약에 좋은 실적을 발표해봤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없을 것으로 봤지만은 네네.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니까 좀 부담감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또 테슬라도 보니까 3분기 실적 얘기해 주셨잖아요. 올라오는 기세가 또 심상치가 않아가지고 최근 2차 전지주들도 힘 많이 받고 있잖아요. 국내 증시에서. 예. 괜찮을까요, 이쪽도? 뭐 2차 전지주들은 지금 뭐 또 전고점 부근에 가 있는 주식들도 있습니다. 뭐 첨보라든가 뭐 있는데 네. 뭐 LNF라든가 LNF는 또 한번 신고가 한번 다시 썼고 그러게요. 역시 뭐 강한데 지금 뭐 장기 투자용으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사는 거는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는 별로 의미를 못 찾을 것 같고 지금 뭐 매매 관점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면은 뭐 그런 사람들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는 게 나을 것 같다. 트레이딩 권역에서만 접근을 하자. 네, 이렇게 좀 남겨주셨습니다. 워낙에 미국 장의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 좀 있으려나 직한 자리에서 지금 뉴욕 증시가 굉장히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오늘 강하게 움직임 볼 수 있을까요? 연속성 있을까요? 일단은 선반영된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만약에 이렇게 이제 미국 시장의 강세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결국에는 2,900포인트를 단기 바닥으로 보고 있는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는 이제 선물 신규 매도가 안 나오고 지금 매도해놨던 거를 전부 다 2,900포인트에서는 전부 다 환매수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외국인들의 투자 패턴을 그동안에 보면은 선물 매수, 환매수를 먼저 매도한 거를 환매수를 먼저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먼저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일부 좀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매수 들어오면은 저는 뭐 시장은 좀 강하게 좀 반응할 것이라고 보고 뭐 설사 오늘 외국인 매수했는데 시장 선반영에서 뭐 우리나라 시장 뭐 별 그렇게 강하게 상승 안 하더라도 저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물론 이게 지금 V자 반등은 아닌 것으로 저도 보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좀 시장 좀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 뭐 종목별로도 이제 시세가 좀 뭐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이미 뭐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고 저는 뭐 당분간은 약간 뭐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하방을 다시 테스트하면서 시장 체력을 좀 비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혹여나 뭐 반도체가 오늘 시장을 끌고 나가가지고 체감은 조금 떨어지는 시장이지만은 지수는 많이 올라가고 혹여나 이런 광경도 좀 나올 수가 오랜만에 한번 어제 이제 있을까요? 반도체 우리나라 이제 장비 주술 같은 경우에도 네. 어제 많이 올랐어요. 뭐 움직였어요. 미리 선반영해서 많이 올랐는데 예. 저는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반도체 장비 우리나라 소부장주 같은 게 좀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만약에 뭐 좀 더 내리면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내리면 싸게 사는 거고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전은 아직 아니라고 하셨어요? 삼성전자는 아직은 아니라고 하셨죠? 때가. 아 삼성전자도 어제 이제 뭐 소폭 몇백 원 이제 막 반등을 했는데 네.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만약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못 올랐으니까 집중적으로 또 매수가 들어오면은 저는 체감 지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올라가지고 조금 체감 지수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네, 오늘도 전략 잡아볼게요. 이번 주 수고 많으셨어요, 전문가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가 아주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3개월 내 최대 상승폭이 S&P 쪽에서 나왔습니다. 이유인즉슨 어닝이 너무 좋아서 네, 실적 시즌 분위기가 점점 더 무르익고 있는데요. 은행주가 투자 심리를 많이 살려냈습니다. 네, 이 분위기가 얼마만큼 우리 시장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될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관심은 반도체 주식들의 동향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쪽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였습니다.